안녕하세요.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핵심이자 국가의 특급 기밀을 지키는 수호자들입니다. 그러나 김대중에서 문재인까지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국정원 정보는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국정원의 기밀이 무단으로 삭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북한 공작소가 되어버린 국정원은 간첩을 잡을 수 없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특정 이념에 의한 모략과 음모가 넘쳐나고 내부 기밀이 유출되어서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모사드를 모방하는 조직으로 만들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를 폐기했고 미국 핵심 군사정보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자유진영 국가들 사이에 대한민국은 왕따 대접을 받았고 심지어는 북한을 대변하는 국가로 조롱받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을 주는 것은 간첩을 잡는 국정원에서 간첩 잡는 기능을 박탈해버렸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차례의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국정원은 사실상 무장 해제가 되었고 그 존재 이유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채널 A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 집권 초기 1998년 4월 국정원에서는 대대적인 인적 청산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내부 요원 581명, 대공요원 2,500명, 그리고 기무사, 정보요원 600여 명이 숙청되었습니다. 김대중은 정보요원 3,681명을 걷어내고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해 10월 북한군 100명과 당간부 150여 명이 숙청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북한 휴민트 조직원을 김정일에게 고자질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국정원 대공 조직은 와해되어 버렸고 대한민국은 간첩 소굴로 변해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 우파 정권이 두 번 집권하면서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다소 복원시켜서 많은 간첩들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국정원에는 서훈, 박지원의 주사파 대부를 투입해서 국정원 대공 기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5년 동안 간첩 한 마리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정말 유례가 없는 신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재인은 자신이 간첩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고 국정원장 서훈과 박지원은 서해 공무원 비살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국정원을 개입시켰고 국정원 기밀 정보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간첩을 잡는 국정원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공작소로 변모했습니다. 2021년 7월 임기 막판에 문재인은 국정원 검찰실장 자리에 민변 부회장 출신 이석범 변호사를 임명합니다. 국정원의 특급 기밀이 민간인에게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민변은 간첩단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북 단체입니다. 국정원 기밀 정보가 통째로 북한에게 넘어가는 꼴입니다. 민변에게 국가 기밀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중대한 반역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우파 정권의 국정원장 4명을 구속시켰습니다. 바로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이었던 이병호, 이병기, 남재준 등 국정원장을 전원 구속했습니다. 이 사태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서 구속되었습니다. 국정원에 있는 내부 모든 정보는 특급
기밀 사항입니다. 어떤 정보도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검찰에 제보된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검찰에게 특수활동비 수사를 압박했고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고 누가 기획했겠습니까? 이미 서훈과 박지원의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공작소와 다름없는 조직이라는 말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을 세계 최강 모사드 같은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일 모사드에서 국가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그 결과는 끔찍한 것입니다. 모사드는 유출자를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고 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정보가 유출되었고 전직 정보기관장 3명이나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대북 휴민트 정보가 북한에게 넘어가서 북한군 장성 등 250명의 휴민트 조직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부분의 기밀 유출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모사드에서 발생했다면 유출자는 쥐도 쇠도 모르게 없어집니다. 국가 기밀은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사드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전범 아놀드 아이히만을 50년 넘게 추적해 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960년 5월 모사드는 아이히만을 아르헨티나에서 납치해서 쥐도 쇠도 모르게 이스라엘로 옮겼습니다. 아이히만은 이스라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1962년에 처형당했습니다. 이게 모사드입니다.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보복합니다. 오늘날 지구상 가장 두려운 존재, 누구도 모사드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유출되고 민간인에게 특급 기밀이 제공되었습니다. 간첩 잡는 국가 기밀들이 그들의 적폐 청산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란입니다. 중대한 국기문란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입니다. 최근 국정원 1급 인사 번복 파장이 터졌습니다. 이 정보를 누가 언론에 흘렸겠습니까? 국정원에 간첩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정원의 모든 정보는 기밀입니다. 국정원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견된 파장입니다. 문재인의 뿌린 씨앗, 대남 공장 라인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에서 시작해서 문재인까지 그리고 서훈, 박지원이 대남 공작소를 완성해 두었습니다. 현재 국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은 국정원 개혁에 반대하는 공작원들의 잡음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원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극비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 사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북 주사파 만만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잠복해 왔는 공작원들입니다. 이제 국정원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비밀 조직으로 키워야 합니다. 북한 공작소가 되어버린 국정원,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 모사드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상고의 고통은 필요합니다. 국가 안보는 어떤 이념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하는 바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응원할 것입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문성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